안녕하세요. 자, 내치동의 닥터 구야쌤입니다. 오늘은 학생의 요청이 있어서 공부법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급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. 오늘 나눌 이야기는 수학 공부를 하는데 몇 가지 질문들이 나왔어요. 첫 번째는 N회독이라고 하죠. 2회독, 3회독, 4회독을 하는 게 좋다, 나쁘다, 시간 낭비다, 이런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오답노트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. 자, 이 두 가지에 대한 저의 경험과 이제 학생들 지도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저희 결론에 대해서 제 입장이죠.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N회독이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.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에 단시간 내에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됩니다. 그리고 스피드 있게 풀어야 되고요. 결국에는 내신 같은 경우에는 45분 내에 또는 50분 내에 20문제 가량을 다 풀어야 되고요. 남는 시간 동안 검산을 해야 됩니다.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겠죠. 그렇다면 저희가 아는 문제들을 맞췄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. 그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푸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맞췄던 문제도 저 같은 경우에는 3번 이상 풀도록 연습을 시킵니다. 당연히 망각 주기에 맞춰서 복습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요.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봤던 문제를 또 풀 때 단순하게 푸는 것들이 아니고 빨리 풀 수 있는 법 또는 나만의 공식들을 적용을 해서 더 빠르게 풀도록 유도를 시켜야 됩니다. 그렇게 된다면 단순 계산들을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고 그게 다른 문제를 풀 때 좀 더 긍정적인 영향, 즉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N회독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오답 노트는 개인적으로는 작성은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작성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처음에는 개념이나 기본 문제 유형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개념 정도는 다 떼고요. 그리고 거기서 3번 정도 풀었을 때 오답이 계속 나온다면 그때 정리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오답 노트를 따로 문제를 다 적고 정리하기보다는 문제집 자체를 오답 노트로 활용을 해서 오답 노트 작성하는 시간을 절약을 하셔야 됩니다. 그렇게 작성하는 시간 동안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모든 오답 노트는 단순하게 문제와 답을 적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이 문제에서 얻었던 것들, 다음에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힌트를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들 모의고사를 풀 때 항상 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고정적으로. 예를 들면 자연수 x나 n 같은 게 나왔을 때 1, 2, 3, 4 대입하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.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인식을 했을 때 학생들 대부분 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. 특히나 3등급 이하, 9등급까지 전부 다요. 그럼 1, 2, 3, 4 숫자를 넣고 나면은 계산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. 또는 이해가 더 쉬워지죠.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1단계, 2단계, 나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. 처럼 어떤 특정한 힌트에 따라서 할 행동들을 정해주시면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문제 해석하기에도 더 좋아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하고 수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모의고사 분석할 때 필히 좀 해줬으면 합니다. 자,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N회독은 일단 찬성입니다. 단 잊어버리기 전에 N회독을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망각 주기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N회독을 하는 주 목적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과 속도를 빨리 해서 시간을 줄이는 게 주 목적입니다. 두 번째, 오답노트는 처음부터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. 모의고사 오답노트 정도면 괜찮습니다. 그렇지만 개념 진도 나갈 때는 한 3회 정도 풀고 나서 그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들,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따로 적는 것들이 맞습니다. 그리고 문제집 자체를 오답노트로 활용하시면 이제 시간 절약이 정말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수학 문제에서는 필히 힌트에 따라서 해야 될 행동들을 반드시 기입을 하거나 정리하는 습관들을 가지십시오. 모르면 선생님들한테 물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일단 두 변이 나오면 피타고라스 써야겠죠. 또는 특수각이 나오면 길이비를 사용해야 됩니다. 한 변과 각도가 나와 있으면 다른 두 변을 삼각함수로 표현해야 됩니다. 이것처럼 직각삼각형에도 힌트에 따라서 해야 될 행동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. 이것들을 학생들이 배우고 또는 스스로 찾아서 정리하는 습관들을 가지셔야 됩니다. 자, 모의고사 분석하는 방법들은 다음 시간부터 제가 차례대로 올릴 건데요.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시면은 모의고사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할 경우에 평균적으로는 2등급, 3등급까지 충분히 올라가고요. 이제
킬러 문제 또는 준킬러 문제에서는 이런 풀이 방법들, 풀이 유형들을 해석하는 방식들이 작게는 4개, 많게는 한 10개 정도 이렇게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옵니다. 이것들을 차례대로 해석할 수만 있으면 킬러 문제들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. 단 기본을 탄탄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분석법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